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84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의 초원마을 대림아파트 32평형에 거주 중입니다. 계속 좀 거주를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지 향후 전망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신도시, 일기 신도시로 좀 가봐야겠어요. 평촌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유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뭐 잠깐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대림 아파트가 지금 여기 초원마을 쪽에 이제 대림 아파트인데, 자, 이 대림 아파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바로 위쪽에 이제 이 평촌역하고 번개역에서 4호선 라인상의 역세권 기준으로 지금 접근이 되는 부분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주변 자체가 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요. 바로 옆쪽입니다. 바로 옆쪽에 여기도 지금 안양 산업단지가 좀 있어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는 좀 안정권에 돼 있는 항아리 상권 같은 그러한 안정권에 들은 거주 지역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이 충분히 이 보유를 하시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유를 하라고 얘기는 드리는데, 향후에 거주가 아니시고 뭐 조금이라도 이제 갈아타기 전략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 정도쯤에 매도를 한번 검토를 하시는 건데, 현재는 거주 기준이고요. 충분히 전망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안정권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 아파트 일단 보유하시는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거주 목적이시라면 보유,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조금 생각하신다면 올 하반기쯤 매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4236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자, 이번에는 용산이에요. 용산구 도원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 32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거주 여부는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용산, 마포 이쪽은요, 뭐 기본적으로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여기도 좀 보유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좀 지도를 좀 보면서 좀 부연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현재 그 갖고 계신 이 아파트가 바로 이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인데, 바로 이제 위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지금 보면 이 마포의 이 공덕역인데, 이 공덕역이 환승역으로서는 여러 개 여기 이제 복합적으로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뭐 입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금 이 도원 삼성 이 레미안 아파트가요, 과거 기준 대비했을 때 지금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은 쪽입니다. 이 불과 한 뭐 2, 3년 내에 지금 벌써 1억 이상이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이 아파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지역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상승분이 금방 멈추는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인접해서 같은 용산이라 하더라도 바로 이 용산 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이 개발 호재하고 맞물리는 곳이 바로 또 이 마포 쪽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0평형대 정도라 그러면 한 7억대 중반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라 그러면 8억대에서 9억대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라는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목표 금액까지 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8, 9억 정도 바라보고 우선 보유 의견 드렸고요. 자, 언제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 고민도 좀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전문가의 도움 친절하게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8455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고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에 센트라우스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매수 시점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수원 서둔동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지역으로 좀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둔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으로 얘기하면 수원역입니다. 수원역 바로 이제 앞에 있는 곳인데, 자,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또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아파트가 서둔동 센트라우스라고 이제 여기 있는데, 바로 이 앞에 지금 수원역인데, 과거 수원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기준 구도심권으로 본다 그러면 수원역 앞쪽이 원래 그 대형 상권, 이게 상권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자, 이쪽은 과거 기준으로 보면 그냥 뭐 농지라든가 임야가 있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됐었는데, 이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러니까 한 뭐 2, 3년 정도까지 보시게 되면 지금 바로 앞에 수원역 앞에 오히려 지금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대형 상권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지금 아파트가 여기인데 바로 여기 공간이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비어두는 게 아니라요, 도시개발로 해서 지금 계획이 돼서 개발이 진행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향후 전망이 분명히 입지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자, 이 아파트 충분히 매수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 서울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가격대가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30평형대 기준으로 해도요 3억이 그렇게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거 하나 매수를 하셔서 충분히 이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좀 뭐 제안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매수 타이밍 길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지금으로 잡아보시면 좋겠다. 투자처로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살펴보죠. 4591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내용입니다. 송파구 석촌동의 호수 임강 아파트 34평형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매수 시점과 또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송파로 가보죠. 조언 주실까요? 네, 자, 이 송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두 개, 행정상으로 보면 두 개로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기존의 송파구가 워낙 좀 넓은 곳이긴 합니다만 하나는 잠실권으로 봐야 되고요. 하나는 송파권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있는 호수 임강은 바로 석촌호수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자,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지도상에도 보면 바로 이 잠실 쪽이라고 한다 그러면 잠실역 중에 지금도 롯데 뭐 타워2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는 상권이고요. 앞쪽에 지금 잠실 5단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되게 핫한 곳인데 자,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 지금 호수 임강 아파트가 바로 여기거든요. 자, 위치상으로 보면 앞에 잠실역이 있고요. 뒤에 지금 새롭게 나오는 9호선 라인이 있어서 위치상으로 볼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뭐냐?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내 입지 측면에서 볼 때는 여기는요 호수공원이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자체가 여기는 상권화되고 있는 상권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주거 기준으로 보시는 컨셉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아파트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자, 아파트 저는 보류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이걸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매수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밑에 이 지금 석촌역 밑에 쪽으로 해서 이쪽 그 아파트 단지 쪽으로 노려보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 이 호수 석촌호수 앞쪽으로 볼 때는요 오히려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 상가 빌딩 같은 오히려 이쪽 컨셉이 맞지 아파트 컨셉은 이쪽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거 매수하는 컨셉을 지금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일단 제가 볼 때 보류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파를 두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보시는 지역은 아파트 접근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언제나 찾아보시고 조금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 사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143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현재 일시적인 2주택인 상황이고 또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부부 공동 명의로 좀 변경을 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뭐 실제 지금 뭐 주소지라든가 위치 뭐 이런 입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질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세금 관련된 내용만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취득할 때부터 해서 뭐 팔 때, 이게 매매할 때까지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다른 투자 상품 대비 이 세금이 너무 많거든요. 보통 한 7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 지금 제일 먼저 이제 물어보시는 게 공동명의를 통해서 했을 때 세금 절세할 수 있냐. 자, 이거는요, 바로 양도소득세에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혼자 소유를 했을 때 양도차액을 혼자서 보통 지금 현재 법이 바뀐 게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42%라고 하는 최고세율을 좀 하는데 자, 양도차액 문제에서 보통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명의라 하더라도 둘이인 경우에는 이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이 양도차익이라 그러면 혼자서 5억으로 가는데 둘이라는 경우는 둘로 딱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각각에 대한 세율을 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결론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명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단 그 초과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차익이 5억 이상 뭐 예를 들어서 10억대라든가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좀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둘로 나눠도 최고세율이 어차피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로 나눌 필요 없이 혼자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조금 더 팁을 더 드린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지금도 종합부동산도 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이 비과세를 받는 주택이 지금 1주택 같은 경우 비과세를 받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아까 질문상에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 처음에 있는 주택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산
두 번째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앞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중요한 또 하나가 뭐냐면 증여세 기준이거든요. 아까 분명히 공동명의로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부부간이라도요. 서로가 소유권을 같이 들어갈 때 이 매수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소유권 취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남편 소유 있다가 부인 입장에서 50% 같은 공동명의 들어가면 50%에 대한 가격이 부인한테 증여가 되는 컨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증여세 기준으로는요, 부부간에는 6억이 10년간 이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6억 미만인지도 잘 살펴보시고요. 6억 이상이 되면 증여세 또 별도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과연 세금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구체적인 그 양도 차익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없기 때문에 단 어쨌든 전체적인 컨셉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공동명의 하셔서 세금 줄일 수 있다. 이런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금액에 따라 좀 차등이 되지만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이 세금적인 부분 절세할 수 있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 사연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43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내용이에요.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청량리역과 용산 효창공원 근처를 보고 있는데 이 두 곳 중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소장님 어떤가요? 네, 이거는 좀 상황이 좀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청량리도 좋고요. 지금 뭐 용산에 있는 효창공원도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방법론적으로 제가 좀 두 가지를 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최근에 워낙 지금 뭐 청량리 자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사업들이 워낙 지금 많고 있습니다.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쪽 동네는 제가 볼 때 재개발 기준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자, 재개발 기준은요, 지금 아파트를 사시는 게 아니라 노후 다세대 주택 쪽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다세대 주택 중에 노후 주택으로 좀 들어가시는 개념이라 그러면 저는 찬성하고요. 자, 반대로 지금 이제 용산의 효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지금 상당히 이 개발이 특히나 민족공원을 통해서 한남 뉴타운, 용산역 다 개발이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 효창공원 같은 경우는 바로 효창 5구역 뭐 최근에 이제 롯데캐슬에서 조만간 이제 입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는 재개발로 보는 컨셉이 좀 아닙니다. 여기는 순전히 시세 차익을 보는 컨셉이다 보니까 여기에 다세대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신규 주택으로 좀 검토를 하시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산이 좋다, 뭐 청량리가 좋다, 가능하면 시세 차익이 좀 더 많은 상승률 간다 그러면 당연히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 쪽을 1순위로 보시는데, 혹시라도 보시는 그 물건이 노후냐 아니면 신규냐 요거 가지고도 한번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점 잘 좀 고민하셔가지고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지역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청량리역은 좀 재개발을 목적으로, 그리고 용산 효창공원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좀 비교가 될 것 같고요. 자, 언제든지 저희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문자로 주신 내용 좀 빠르게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뒷번호 622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 또 살펴볼게요. 현재 인천 논현동에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인천 송도가 앞으로의 전망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곳으로 좀 옮겨볼까 합니다. 어떨까요? 라는 전체 지역적인 좀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인천 지역으로 소장님과 함께 좀 가볼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인천에 이 논현동,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논현동이 아니고 인천에 있는 논현동에 거주를 하시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송도로 한번 갈아타는 전략을 지금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일단 결론 송도로 갈아타시는 거 찬성입니다. 갈아타시는 건 다 되는데, 자, 일단 상황이 여건이 제가 이제 구체적인 여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도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지금 인천에서도 보면 논현동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논현역까지 지금 지하철이 들어가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논현동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 자체가 5년 전부터 상당히 상승 부분이 있는 동네고 또 상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네였는데, 자, 이게 갑자기 이 송도가 개발이 되면서 자, 이쪽으로 지금 턴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뭐 송도도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타이밍이거든요. 자, 제가 지금 논현동 같은 경우 현재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기준으로 보면 논현동 당분간 한 2년 정도까지는 논현동 있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장기의 컨셉이라 그러면 무조건 여기는 송도로 가시는 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히 송도로 가는데 오늘 당장 송도로
갈 것이냐, 2, 3년 이내에 송도로 갈 것이냐, 이것만 한번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당장 송도로 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현동에 최소한 한 2년 정도만 있다가 이 갈아타기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한번 그 갈아타는 전략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간은 좀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한 2년 정도 지켜보시다가 그 안에 이주 타이밍을 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 사연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80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서대문구 창천동에 레디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역시 아직 거주 중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이 안 되는 문자네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소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뭐 서대문 안에서도요, 뭐 좀 핫하게 뜨는 데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그 미진한 곳이 있는데 지금 창천동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그 옆에 그 연세대학교가 좀 있고 앞쪽에는 홍대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좀 유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이제 아파트 이름만 놓고 보면 좀 제가 보기에 나홀로 아파트 같아요. 이 대단지가 있고 브랜드 있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상승을 많이 받지는 못하셨을 거로 보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결론은 갈아타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잠깐 지도를 좀 보면서 어디로 갈아타야 하는지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레디앙 아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동교동 3거리, 여기에 지금 바로 홍대 있고 지하철이 있고요. 바로 이쪽에 이제 여기가 지금 연세대학교가 있는 곳인데, 위치상으로 보면 아주 뭐 양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적인 상승 부분이 과연 이쪽에 다 부과가 된다. 이거 부과 안 될 겁니다. 자, 결론은 홍대 쪽은 이미 상권화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갈아타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여기 연남동, 요 최근에 이제 연남동 뭐 센트럴 파크식으로 만들면서 이래서 연남동 쪽에 이쪽에 예를 들어서 요런 아파트도 괜찮고요. 뭐 비록 나홀로로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이 연남동, 이 특히 경의선 라인 축으로 해서 위치상으로는 불과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그 가격 상승과 시세 차익을 보는 쪽이라 그러면 이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좋고요. 뭐 결과적으로 뭐 이쪽은 뭐 빌라나 다세대 들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왕이면 뭐 거주 기준이시라 그러면 가격대 아직까지는 거의 큰 상승이 이쪽은 아니기 때문에요.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갈아타기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충분히 이쪽으로 갈아타셔야지 미래에 시세 차익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변경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의견 드렸습니다. 우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보다 연남동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또 발품도 팔아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6923님 23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서대문구예요. 서대문구 홍제동에 나홀로 아파트, 비콘 드림힐 아파트 이것을 41평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지 좀 매도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역시 이번에도 나홀로 아파트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워낙 뭐 많이 또 주택 재개발들이 또 추진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자, 일단 매도는 제가 결론을 합니다. 근데 현재 매도가 아니고요. 한 2년 정도 있다 매도를 하는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자, 여기도 한번 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바로 여기 아파트입니다. 여기 다 뒤쪽에 보면 이제 문화촌 아파트에서 뭐 상당히 지금 여기도 주거 그 녹지 공간이라든가 공기 쾌적성 상당히 거주하기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지금 홍제 3주택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개발 호재까지도 맞물리다 보니까 충분히 뭐 앞쪽에 이제 역세권 홍제역이 좀 있긴 합니다만 가격 상승은 맞는데 자,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 계속 보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최소 제가 지금 단기로 본다 그러면 2년 정도 보시는 거고요. 조금 길게 간다? 4년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2년에서 4년 이내에는 이 매도하셔서 갈아타기 반드시 여기는 좀 그렇게 하시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기간적인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 2년 정도 안에 좀 갈아타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다음 시청자분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643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천왕 연지타운 2단지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소장님 이 지역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전망만 여쭤본다 그러면 전망이
그냥 평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주를 일단 크게 목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 굳이 떠나지 마십시오. 일단 여기는 거주하시는 거 저는 상당히 지금 좋게 보고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과연 거주만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차익을 볼 수 있는 쪽이 본다라고 이제 생각하신다 그러면 갈아타기 전략도 제가 제안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지도를 좀 보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천왕, 우리가 보통 이 택지지구라고 하는데 이 천왕 택지지구인데 여기 분명히 행정구역상 구로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거든요. 서울시 안에 천왕, 연지타운인데 여기 바로 7호선에 천왕역이 또 뭐 역세권은 아니지만 충분히 위치상으로 보면 이 역세권의 입지를 갖고는 있고요. 바로 이 뒤쪽에 이 개봉공원이라고 하는 녹지공간이 있어 주거구 그 지역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양호한 곳인데, 제가 볼 때 이제 여기가 과연 돈이 얼마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되느냐. 자, 근데 여기 자체를 보고 보면요, 바로 같은 구로인데요. 바로 옆쪽으로 가면 여기가 바로 지금 광명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개발이라고 하는 뭐 재정비 촉진부터 해서 뉴타운이 광명시가 지금 상당히 지금 가격이 상승이 반등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거주 기준으로는 분명히 제가 오케이를 했지만 실제 향후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차익을 좀 보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광명으로 한번 갈아타는 전략. 자, 그래서 이 부분 거주의 만족도 느끼고 있는 분이 굳이 자금, 욕심 때문에 갈아타는 거, 그건 또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좀 상황 판단 잘 하셔서요. 돈, 결과적으로 수익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갈아타는 전략, 요렇게 한번 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